오른 반은 그냥 할 건데 여러분들 반은 영상을 미리 찍어 놓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문제풀이 과정을 그냥 내가 찍어서 올려볼까? 네, 미리 찍어 놔가지고. 그래, 결혼식에 좀 봐줘라. 이게 내 결혼식까지 내가 여기서 와서 수업하기는 좀 그래. 내가 점심 결혼식이면 점심에 결혼식하고 빨리 와서 저녁에 하겠는데 저녁 결혼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수업 시간에 그냥 결혼해요. 6시에 결혼식. 토요일 날 다음 주. 자, 그거 제가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3단원 책 보고 계시죠, 교재. 요거. 풀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휘 문제는 당연히 그냥 넘어가고요. 형성평가니까 52쪽이네요. 52쪽 봐야 될까요? 52에서 59까지가 일단 3단원의 3단원의 중단원 1입니다. 여기 문제 가볍게 풀어주실 텐데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여기 테니스, 그 니달, 징크스 거기 있는 건데 커피도 있었고 요건 우리가 이미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여기 질문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물어볼게요. 혹시 풀었는데 해설이 없거든 여기는 이 문제 버전은. 그래서 채점만 해보셔서 풀긴 풀었니?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혹은 맞춘 거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52쪽에서 59까지. 없으면 설득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호호호. 어디로 오시냐면 쭉 넘어가서 아마 내가 기억이 맞다면 이 교재 진도는 다 나갔어요. 억지로. 그냥 막 하면서 억지로 이거 3단원 다 나가긴 나가지 않았나? 네, 나와요. 그 대신 이제 문제를 다 풀어오라고 하면 너무 양아치 같아 하고 그냥 3-2까지만 풀어오세요 이렇게 했던 거거든. 108쪽부터 108부터 115까지 푸시면서 틀렸던 거 말씀해 주시면 해설해 드릴게요. 108부터 115쪽. 자, 아직 안 풀었는데 하면 시간 내서 이번 주 중으로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제가 역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목이 마시가갖고 중간에 계속 막 갑자기 막 이럴 거예요. 막 이게 목이 갈라지더라고. 한 2-3주는 후유증이 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말을 많이 안 해서 괜찮은데 하다 보면 한 2-30분 정도 얘기하다 보면 이 목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저 이제 은퇴해야 되나 봐요. 큰일 났어요. 뭐 먹고 다녀야 돼요. 115까지 질문 없으세요? 108쪽에서 네네. 3번의 선주 5번의 답이 아닌 3번의 선주 5번의 답이 아닌 이유는 이거 예시가 있는 거죠, 일단. 108쪽에 3번에 선지 5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답이네. 이거 두 개요. 난 답이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답 두 개예요. 네, 4번이 답이 아닌 거고. 4번이 답이 아닌 이유 볼게요. 일단 왼쪽에 그린 장영식의 그림입니다. 이거 안 나올 확률이 높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네. 장영식 이거 뭔지 알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득하는 글쓰기에 담겨있는 글이었습니다. 선지 4번 볼게요. 실패로 얻은 기술과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 수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논거가 뭐예요? 논거.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논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지 4번 말은요 미묘하게 포인트가 어긋나 있어요. 실패로 얻은 거 그거 자산으로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꼭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그거예요. 실패해서 무언가 얻을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무언가 얻어라는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즉 논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에요. 미묘하게 답이죠. 더 없으면 자 이거 나머지 문제들은 토요일날 예 선생님 4번에 그 선지 3번에서 이게 기억이 감정적 선택 전략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살짝 납득이 안 돼요. 기억 이거는 뭐냐면 읽는 이에게 동정심을 유발한 걸로 판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9쪽에 4번에 선지 3번 맞아요? 네. 기억은 감정적 선택되려고 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 장영실이 곤장을 80대 맞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곤장 맞았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80대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무리 봐도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는 이게 과연 80이라는 숫자를 이성적 객관적 전달하기 위한 거다?
아니면 말한 사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그렇다 보기엔 좀 힘들어요. 오히려 이걸 보고서 아이고 안타깝다라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걸로 판정해서 감성소설 전략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이거죠. 이게 저번에 이게 구체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도 이게 네, 이거는 조금 맞아요. 이 80개를 준 이유는요.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해줘야 되고 이건 사실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따라서 그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문 안 쓰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됐을까요? 자, 더 없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한번 풀어봐 보세요. 일단 제가 같이 한번 보긴 했었어요. 이론과 글들을 한번 보자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교재에 있는 뒤에 있는 형성평가 문제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요. 180쪽에 보시면 이건 전체 문제예요. 이 교재 맨 마지막 180쪽은 중단원 1, 2, 3이 아니라 그냥 3단원 전체 그냥 대단한 문제가 실려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풀어야 돼서 적은 양은 아닐 거야. 그래서 조금만 힘내서 요거 좀 풀어주시기 바라고. 이거를 영상으로 그냥 해설을 올려줄까요? 보강경? 나쁘지 않아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이도 안 오시고 지금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요건 답이 없어요. 다른 학교 기출 모아놓은 거라서. 그래서 저도 풀어서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수업 시간에 토요일 날 하기보다는 이걸 내가 이번 주 중으로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각자 점검하고 질문만 하는 걸로 하자. 어때요? 일단 보강을 내가 2번 해야 되거든? 1차는 요거 해설로 내가 한번 채워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일단 이건 이렇게 할게. 과제인 건 변함이 없어요? 과제인 건 변함이 없어. 답도 내가 풀고서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채점 해보세요. 해설도 이걸로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할게요. 자, 이거 질문도 받을게요. 이거 문제가 좀 짜증나지. 한 파트씩 끊어서 갑시다. 근데 되게 많긴 하다. 요것도 3-2까지만 풀어달라고 했었나? 그런가? 저 3쪽에 2번이에요. 잠깐만. 어디까지인지 먼저 내가 정해놓을 것 같아. 건의하는 글까지였으니까 여기까지. 요거 오늘 질문 여러분들 오늘 풀었어야 된 게 135까지였네 보니까. 그래서 135까지 오늘 질문을 받고요. 나머지 뒷부분도 역시 토요일 과제로 드릴게요. 오케이? 요거까지 뒤에 남은 거는 과제로 드릴 테니까 푸신 분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요거 뒤에 질문 토요일 날 받을 테니까 마저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135까지만 질문 받을게요. 끊어서 갈게요. 3-1의 1부터 봅시다. 3쪽이요. 3쪽에 문제 2번에 선지 5번. 3쪽의 문제 2번에 선지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가볼게. 적절하지 않은 거. 징크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크스는 그러네. 근데 이거 피함으로써 정신적 안도감을 올 수 있다죠. 그지, 그냥 피하는 건데 필요하다 이게 조금 뭔가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징크스도 필요하다라는 글의 내용과 징크스도 필요하다? 글쎄, 이거 좀 어색합니다. 그 답이 징크스에 뭐냐, 집착하는 건 이건 알겠는데 필요하다?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네, 이거 이상해요. 징크스를 떨쳐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괜찮긴 한데, 승리를 위해 징크스도 필요하다? 잠깐만. 굳이 해석하자 이런 걸 징크스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이걸 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신적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자, 징크스는요, 글쎄요, 나는, 오케이. 나쁜 걸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역시. 다른 사람하고 징크스는? 그러니까 징크스를 필요한 게 징크스를 활용해가지고 피해야 되는 걸 인식하라는. 아니, 그거는 너무 과대 해석한 건 아니야. 이거 어때요?
징크스가 왜 나왔대요? 아니, 징크스와 루틴의 공통점. 이 글에 따르면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몸부림치는 거. 승리를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거래요. 다시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나온 게 루틴과 징크스래요. 자, 징크스는요.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향해서 승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승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징크스 같은 게 나온다. 이게 이 글의 설명이잖아요. 그럼 징크스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과 과정이 조금 뒤바뀌어 있어요, 사실. 아니, 뒤바뀌어 있다가 아니라 인과가 아닌데 인과로 엮여 있는 셈이에요. 됐을까요? 승리를 위해서 징크스라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 하다 보면 징크스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번 틀린 말로 봐야겠습니다. 이거 맞다고 하기 너무 힘들겠어요, 선적으로. 성공적인 승리를 위해 징크스를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단순히 징크스가 필요하다는 너무 이상해요. 징크스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필요하다? 에이, 글쎄. 저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5번 선지는요, 올바른 선지로 보기 힘들겠어요. 저도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정하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자, 마저 다 어디까지? 15초까지 질문하시겠어요? 문제 13번. 선지 3번. 13번 문제 선지 3번 들어가겠습니다. 또 니달 들어오고 디귿? 디귿에서 독자를 고려하잖아요. 선지는.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네. 저는 근데 이게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독자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독자보다는 목적을 더 고려한 게 아닌가. 사실 이 흥미라는 게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지금 안 푸신 분 한번 디귿 봐봐요. 이게 어디 글이냐면 학술 논문 글이래요. 근데 이 예상 독자는 예상 독자 어디에 있죠? 예상 독자가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 약간 전문적인 학술적 논의를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니까 일단 글을 읽는 독자들을 고려했을 때, 자, 장애생했을 때는 독자가 얻으려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이 말이 흥미에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말이에요. 약간 독자가 내가 읽고자 하는 것, 그게 뭐야 사실은 흥미라고 충분히 묶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읽을 거는 일반적인 상식, 교양 수준의 상식이 필요한데 아니 이렇게 전문적인 글 이거는 나는 필요 없어. 다른 말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다른 말로 관심 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흥미라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3번은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흥미라고 받았다. 흥미도 된다. 죄송한데. 괜찮아 그렇게 봐. 죄송한데 8번에 선지 3번에 좀 질문이 있는데요. 뭐 죄송할 것 같지는 아니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8번에 이 루티가 징크스에 관련된 사례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나왔거든요, 우리 3번이요. 근데 징크스 관련된 사례가 아니라 예시 아닌가요? 사례가 뭐고 예시가 뭐고. 사례가 실제 어떤 이나 사건 같은 거 제시해요. 내가 니다를 데려올 수는 없지만 검색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실제 있는 아저씨인데. 징크스에 관련된 사례. 네, 징크스 뭐 위에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실제 사례 실제로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연도 이게 사례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례로 볼 수 있냐 그거네요. 여러분들 3문단에 징크스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면도를 한 날 패배해서 면도가 이제 징크스가 된다. 요거 이게 징크스와 관련된 사례라고 봐도 괜찮은가?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네가 원하는 거는 실제여야 되니까 실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인물이나 공간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실제를 얘기하기 위해 꼭 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감각할 수 있는 충분히 구체적.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소개한 게
사례. 이 사례의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로서 들 수 있는 사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시로 들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실제 사례라고 하면 X, 이거는 물음표예요. 실제 사례인지는 아닌지는 요 사문단 말로는 모르겠는데, 이걸 사례로 판정하는 그런 큰 지점 없거든요. 혹시 학 교수님이 실제 사례와 사례를 혼동한 거 아닐까? 아니 이걸 안 물어보고 사례가 뭔지 물어봤어요. 제가. 실제 일어난 일, 이게 사례? 이 사라는 말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요 정도면 사례라고, 일어난 일은 예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 사례 판정하는 거 지장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조금만 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등국어에서 사례와 예시는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둘 다 그냥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예시 정보면 다 사례 예시를 다 통용시켜서 사용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엄격한 구분은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사례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구체적이란 말이 사족이에요. 뱀의 다리예요. 약간 구체적인 감각 정보 같은 말이에요. 감각 정보인 이상 이미 구체적인 정보인데 굳이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할 거거든요. 구체적 사례도 똑같습니다. 그냥 사례와 구체적 사례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왠지 알아요? 추상적 사례라는 말은 모순이라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사례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감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슬슬 목이 가고 있어요. 사례 예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 정도면 사례 판정해도 괜찮아요. 그래 문제 13번에서 13번 가볼까요? 13번 아까 그거? 네, 35번에 직접 본 것은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체육대회 관련했고 노티시는 영향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라서 제외했다. 직접 본 거는 신뢰성 괜찮아요.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체험한 경험도 당연히 신뢰성 확보를 해줍니다. 꼭 전문가의 말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감각한 정보, 직접 경험한 정보도 당연히 신뢰성을 올려주는 데 작동합니다. 다른 친구가 뭔가를 싫어하면 이건 싫어. 그거는 직접 감각하는 게 아니죠. 전해 들은 거죠. 친구가 그랬는데요. 이거는 X. 근데 글 쓴 사람이 내가 직접 봤는데요.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친구 블로그 글에서 봤는데 이거 X. 감각한 게 아니거든요. 자, 계속 15쪽까지. 19번에 이거 19번에 현재 4번에 이거 얘는 논리적 순수 얘는 어떤 정보 조직 방식으로 바꾸나요? 자, 좋은 문제입니다. 11쪽에 19번 문제 보겠어요. 이거 아무래도 PPT 저번에 PPT에 있었던 그 정보 전달 방법이죠. 정보 조직 방법이었나? 그래서 시간인지 공간인지 논리적 순서인지 그거 보는 거잖아. 비교, 대조, 유추까지 있었다. 그때 이제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인데 선지 4번이 어떤 방법에 어울리냐는 질문이세요? 네. 그래서 그가 벤처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아이디어, 둘째 추진력. 이거는 논리로 가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공간도 당연히 시간과 상관이 없고요. 뭐랑 헷갈렸어요? 그러게 뭔가 정확히 딱 틀어맞는 게 좀 어떤 현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 논리적 순서가 어울린다고 우리가 배웠죠. PPT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이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논리적 순서에 따른 정보 조직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성공이라는 현상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논리적 순서 판정하는 거에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11쪽이 19번 문제예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밖에 할 게 없어요. 뭐로 되어 있죠? 아니야. 비교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현상에 대한 발생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논리적 순서가 맞습니다. 자, 또 질문이 없으면 3의 1의 2 아휴 되게 많겠다. 22쪽부터 안 푸신 분은 가볍게 풀어봐요. 근데 이번 주에 38쪽까지 22쪽부터 38까지 질문해주세요. 노선씨 풀어오셨어요? 아 놓고 왔어. 아이 말을 하지 자기야. 아이 아까부터 공허한 눈으로 있어갖고 왜 그러시나. 갖고 올게. 기다려. 질문할 거 빨리 시작해요. 없어? 말을 하시지. 잠깐만요. 두 분은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자기 받았어? 이게 있어? 아닐걸. 내가 그때 안 가져가신 두 분 있어갖고 내가 데스크에 맡겨놓고 단톡방에다 찾아가라 했는데 아직도 데스크에 있는데 11도 두 분 거 같은데. 됐죠? 그거야. 다른 거랑 써져 있지. 내가 딴만 넣을 것 같지? 자, 22쪽에서 38쪽까지였죠? 질문 있을까요? 특별한 문제,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요. 이게 여기서 자기 소개하는 글에서 진학 관련해서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고 네. 어떤 동아리나 어떤 단체 참여하고 싶으면 이런 정보가 있어야 하고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거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지켜지나요 이게? 정확히 지켜지냐고?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진학에서는 이게 또 학업 경험에 의미 있는 교류활동 배우고 느낀 점, 배려, 나눔, 협조 실천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자기소개글과 동아리에 지원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써야 되는, 내가 밝혀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 차이점이 명확히 지켜지냐 이 말씀이시죠? 문제를 위한 거라면 뭐 내도 할 말은 없죠, 사실은. 이렇게만 얘기 드려야 되겠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미 써 있습니다. 뭐 쓰라고. 실제 자기소개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할 때는. 다만 교과서 이론이잖아. 그래서 두 개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단체 생활에 대한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은 동아리 할 때 써야 되는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판별할 수 있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에서는 진학 목적으로 쓴 거라고 하는데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어서 이게 진학을 위해서 성장 과정이 있다. 내가 원래 들어가지 않나요? 여기 원래 동아리 단체로 분리돼 있어요. 성장 과정이 진학을 안 돼 있고. 아 그래? 네. 동아리 네. 지원할 때 네, 동아리 단체 성장 과정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교과서에? 뭔가 이상한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려봐. 교과서 진학이 여기 보고 있네요. 땡큐. 그러네요. 듣고 보니 좀 그런데. 자, 근데 교과서에는 또 이렇게 써 있네요. 보니까 대학을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글은 뭐를 밝혀라도 있긴 하지만 먼저 뭐가 깔려 있냐면 그 요구하는 기관에서 주어진 양식대로 쓰라고 먼저 써 있고요. 동아리에다가 자기소개하는 글은 양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때 이걸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는 비교선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학 자기소개할 때 양식에서 요구한다면 써라가 답이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성격상 그런 거 갖고 장난치실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이번에 내시는 문제들 보니까 뭐 지역적으로 외우는 건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종합적인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좀 판결 나게끔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 볼 때만 느끼는 게 이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읽고 고르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지역적인 것 같고 변별력을 주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만 잘 캐치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구분해서 외우지 말자. 자기소개 글에 더 질문 없을까요? 보건 이게 9번에 이거 선지 4번에서 이게 사회 조작 방법론이라는 이게 학과가 있는 건가요?
9번. 9번에 선지 4번에 그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학과가 있는 건가요? 아, 이 학과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학과를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데 보기에 네. 이게 나중에 이게 학과인지 아닌지 착각해서 틀렸거든요 이게. 이걸 안 몰랐어. 9번 문제 선지 4번 맞으세요? 네. 사회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과를 지원하는 거죠, 이 친구가? 사회학과. 사회? 와 근데 4번에 언급이 정확히 나는데 사회조사 방법론이가 좀 있어. 끊어져. 사회학과요? 학과 나와 있어요 이게. 땡땡 대학. 땡땡대학교 사회학과에 아, 진학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괜찮을까요? 네. 아, 사회조사 방법론 요게 과인지 아닌지 뭐 그러고 있었어요. 참고로 사회학과에서 사회조사 방법론은 첫 시간에 배워요. 전공 교재 1단원에 있을 거예요. 사회학과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진짜? 아니 사회학과는 근데 사회학과가 뭐 하는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근데 대학마다 다 있다. 사회학과.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여기 생각한 게 맞아요. 다 배워요. 경제도 배우고요. 심리학도 배우고요. 통계학도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 과목에 있는 거 골고루 다 배웁니다. 근데 사회과학에 들어있는 영역을 배워요.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중에 뭐예요? 무슨 어디 취업해요? 문과는 어차피 취업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뭐 선생, 공무원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공기업 가시던가. 농담이야. 농담이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몰라 이과를. 난 이과를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과가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는 난 몰라. 난 문과밖에 몰라. 그것도 몇 과밖에 몰라. 내가 경험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경험했던 과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거밖에 몰라. 일단 전공 살린 사람은 거의 한 10%에서 20%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특수한 목표가 있는 과에 가면 그 율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법대 나와야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로스쿨 가야 되죠. 어디과 출신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사범대 가시면 보통 선생님 많이 하죠. 야 근데 사범대 졸업생 중에 실제 교사 재직되는 사람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20%가 안 된대. 그러니까 100명의 사범대 졸업생이 있으면 그 중에 18명, 19명이 선생님이 된대요. 이것도 좀 명문 대학교가 좀 그런 비율이고 지금 7년째 0%인 사범대도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괜히 선입관 생길까봐. 되게 낮아요. 사범대인데. 제 아시는 형님도 여기 영어 교육과 나오셨는데 그래서 형님 그 학과에서 선생님 된 사람 있어요? 근데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어. 아무도 없어. 대전에 있는 학교예요. 한으로 시작하는 학교예요. 한밭대? 아니요. 한밭대는 교육과가 없어요. 사범대도 있어요. 사립대예요. 사립. 요즘 말하면 위험한 그 단어. 한남대라고 있어요. 거기 교육과가 거기 사범대가 있어요. 한남 사범대. 저 때는 좀 셌어요. 저 대학 갈 때는 거기가 3.4에서 3.7kg 나와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문제 17번. 17번 가봅시다. 문제 5번이에요. 17번에 선지 5번. 동아리에 가입할 때 하는 그 자기소개서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는 매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그 자기소개서 하는 거는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나? 대학 진학에서는 매체를 사용하지 못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다 무의미하게 하는 교과서 문구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 진학을 위해서는 그 대학교에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서술한다. 그 말이 사실 치트키거든요. 만약 대학교에서 본인의 그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사진이나 다른 매체 자료를 요구한다면 써야 돼. 다만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매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로 진학에서 요구되는 거는 나의 개성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라든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나의 개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기의 개성을 표현해서 어울리는지 아닌지 따지는 건 동아리를 가기 위한 자기소개서로 판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여봅시다. 자료를 활용한다. 그래프나 사진을 활용한다는 거는 나의 개성을 드러내기 유리한 매체적 특성이에요. 자,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문제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에서 혹시라도 요구하면 써도 돼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17번에 1번은 그럼 몇 번? 17번에 천지 1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얘는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괜찮은데요? 창의적이면서 품격 있는 언어. 네, 왜냐하면 품격 있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일단 독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글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보기 때문에 일단 나보다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의와 격식을 지킨다. 다른 말로 품격을 지킨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창의적이다는 점은 근데 참신하게 써줘요. 왜냐하면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고 써 있을걸요. 예, 참신하다, 창의적이다, 참신하다 같은 말이고요. 반대말은 상투적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창의적으로 써도 된다. 창의적으로 써야 되는데 개성적으로 쓰지 말아요. 나의 개성을 드러나는 데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표현 방법이 창의적이다와 나의 개성은 전혀 다른 말이야. 표현 방식이 창의적이라는 거야. 우리 좀 이 부분은 좀 통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요 정도. 됐을까요? 난 자기소개서 아무래도 요거는 학교생님이 쓰실 지문이 되게 많아요. 왠지 거름돼서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요 정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고하는 글로 갈까요? 45쪽이네요. 커피글은 우리 하지 않았나 이미? 이거 풀었던 거예요. 다만 장형식 글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지? 커피 맞죠 여기? 네. 보고하는 걸 커피. 여기 질문. 근데 여기 이미 옛날에 여러분들 풀어봤었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또 풀었지 뭐. 그럼 69쪽까지입니다. 45에서 69까지 좀 많네. 여기 질문 받을게요. 보고하는 글의 핵심은 역시 이번 PPT에 나와 있는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이거 점검하고 PPT 내용 보세요. PPT 먼저 보고 할 걸 그랬나? 야, 논리 오류 얼마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 언급은 하시긴 했어요. 아예 그냥 지나가자마자. 야, 페이지가 5페이지인데 그러면 언급은 하셨겠지. 이거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 그거 내기 시작하면 진짜 지옥이거든. 잘해가야 돼. 그거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갖고요. 고교 과정에 있긴 해. 근데 교과서에 상세하게 안 실려 있어서 그 문제는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느 시험에서 꼭 나오는데 고등학교 시험 범위인데 고등학교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논리적 오류가 근데 교과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시험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요. 공무원 시험은 고교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인데 교과서에 상세하게 나온 거는 다 맞추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요. 총 10개 오류 설명해 주셨어요. 8개 오류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따 같이 봅시다. 자, 보고하는 글 질문 없을까요, 커피? 음용 실태, 글에 여기는 뭐가 중요해? 그 보고하는 글의 목적, 동기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소감이나 감상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 아까 보고하는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에 대한 소감, 미래에 대한 전망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겁니다.
3-2로 갑시다. 76쪽이에요. 3번에 네. 당위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표현적이라고 음. 오케이. 당위적 표현 이게 걸리거든요. 당위는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위적인 표현. 그러니까 실패를 굳이 당위적 표현을 내가 억지로 좀 찾아보자면 실패를 용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이다. 이 논지가 당위적 표현인데 이 지문은 당위적 표현을 썼다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거기서 걸리네요. 아, 뭐만 해야 한다 이것도 당위가 아니라고요. 뭐뭐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를 근거로 사용하면 그게 당위적 표현이에요. 그건 잠깐 보통 언제 쓰이냐면 윤리적 글 쓸 때 맨날 이 당위적 표현이 쓰여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다 당위적 표현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것들. 인간에게 기본권이 자유권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당위적 표현이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자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세태에 대한 비판, 새로운 인식으로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당위적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니은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복도 아니에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니은 X 해줍시다. 네, 90쪽까지 질문이에요. 76부터 90쪽까지. 6번에 6번. 현재 5번 보면 6번에 선지 5번이요. 네.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오르면 다른 분야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의 범주 이내에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정만큼 성적이 오르잖아. 고민한 친구들에게 있어야 돼. 그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인데 꼭 그 분야, 그냥 하필이면 장영식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성장의 그 밑거름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그 분야에 대해 실패해서 지식이 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무언가 또 다른 꼭 그 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영역에서의 동기, 새로운 거에 도전, 새로운 걸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라는 논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5번 선지는 굳이 다른 분야에 도전했다고 해서 딱히 X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했다고 해도 꼭 다른 일에도 실패하는 건 아니다라는 논지랑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5번 정도는 허용해줘야겠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이 다른 분야에 도전하여 성공한 인물 사례를 이 장영실 글에 붙여서 추가적인 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 기존 글에 그러네. 선주 5번 말은 그러네요. 이 글을 읽게 하고 이거를 읽게 할 때 추가적으로 준다. 괜찮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줘도 되지 않을까요? 큰 흐름에서의 이 글의 주제랑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 자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패할 만하다 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은 성공할 수 있다. 그 논지에서는 안 벗어나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걸 줘갖고 오히려 이 덧붙임으로써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부에 실패한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한테 공부를 계속 해봐. 그래도 너 공부를 언젠가 성공할 수 있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실패가 꼭 너의 다른 성공,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너무 강력한 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선물이 너무 강력하긴 하지.
지문은 그러면 좀 빼서 준비해달라는 거죠. 와, 이 단어 그럼 준비해주겠구나. 이거 이 단원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교과서에서. 프린트에서는 우리 그러면